안달루시아의 태양은 때로 너무 눈부셔서 모든 것을 하얗게 태워버릴 것만 같았다. 카르멘에게는 그 백색의 빛이 끝없는 공허처럼 느껴졌다. 72회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진 주름만큼이나 깊은 외로움이었다. 3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 마누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론다 근처의 이 작은 푸에블로 블랑코와 마을에서 그녀의 시간은 하얀 벽들처럼 정지해버린 듯했다. 하얀 벽과 붉은 기와 지붕을 인 집들이 언덕을 따라 그림처럼 늘어선 마을. 좁은 골목길에는 오렌지 나무와 분홍빛 부겐빌리아가 뜨거운 햇살 아래 생기를 다투었지만 카르멘의 마음은 오래된 나무 의자처럼 삐걱거렸다. 그녀의 집, 햇볕이 잘 드는 파티오는 한때 마누엘의 웃음소리와 향긋한 커피 내음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벽난로 위에는 마누엘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고 카르멘은 종종 그 사진을 어루만지며 지나간 날들을 하염없이 그리워했다. 가끔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20살 손녀 이사벨이 찾아 집안에 잠시 활기를 불어넣곤 했다. 이사벨은 할머니의 깊은 외로움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사벨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와 카르멘에게 건넸다. 할머니, 이걸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외로움도 덜 수 있을 거예요. 카르멘은 복잡한 기계 덩어리가 영 탐탁지 않았지만 손녀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벨은 며칠 동안 할머니 옆에 붙어 앉아 스마트폰 사용법과 소셜미디어라는 것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카르멘은 어색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두드리고 글자를 입력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은 아주 미미하게나마 그녀의 잠자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카르멘은 이사벨이 만들어준 소셜미디어 계정에 조심스럽게 접속했다.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사진과 짧은 글들을 구경하던 중 낯선 이름의 남자로부터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마테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이었다. 슬픔이 깃든 듯 부드러운 눈매와 다정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깔끔한 옷차림은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안녕하세요, 카르멘. 당신의 프로필에 있는 아름다운 안달루시아 풍경 사진을 보고 말을 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스페인 사람이지만 지금은 사업 때문에 멀리 아르헨티나에 와 있답니다. 고향 생각이 간절하네요. 마테오의 메시지는 정중하고 따뜻했다. 카르멘은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제 고향을 그리워하신다니 반갑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마테오와의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깊어졌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카르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 그가 읽고 있다는 스페인 시인의 시집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카르멘의 고향 안달루시아에 대한 끝없는 향수와 찬사. 그는 카르멘이 올린 파티오의 꽃 사진을 보고는 당신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어디든 낙원이 되는군요. 카르멘이라며 감탄했고 그녀가 무심코 적은 짧은 일상 단상에는 당신의 글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어요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카르멘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한 관심과 애정을 받는 기분이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 메마른 가슴 속에서 새싹처럼 돋아났다. 그녀는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마테오로부터 메시지가 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미소는 이제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운 것이 되었다. 마테오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 가끔씩 찾아오는 지병 때문에 외로움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 그는 결코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힘겨운 처지를 은근히 드러내며 카르멘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카르멘, 당신과 이야기할 때만이 제 유일한 위안입니다. 당신은 제 어두운 삶에 비춰진 한 줄기 빛과 같아요. 카르멘은 그의 고통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했고 그를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마누엘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유산과 매달 나오는 빠듯한 연금을 떠올리며 그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이사벨은 할머니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불빛이 새어나오는 할머니의 방, 예전보다 부쩍 돈에 대해 묻는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들떠 있으면서도 불안해 보이는 표정. 이사벨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할머니, 요즘 연락하는 그 마테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혹시 이상한 요구 같은 건 안 해요? 이사벨은 인터넷에서 본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할머니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카르멘의 귀에는 손녀의 걱정이 잔소리로만 들렸다. 얘야, 너는 아직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 마테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카르멘은 오히려 이사벨에게 화를 내며 마테오를 감쌌고 그와의 관계를 더욱 비밀스럽게 숨기려 했다. 이사벨과의 대화는 번번이 어긋났고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카르멘은 이사벨이 자신의 유일한 행복을 시기한다고까지 생각했다. 어느 날 마테오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가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아르헨티나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돈도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했다. 카르멘, 내 사랑. 만약 이대로 죽게 된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이 될 거예요. 이 수술만 무사히 마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이 있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여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 곁에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의 메시지에는 절박함과 함께 카르멘과의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카르멘의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마누엘이 남긴 돈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비상금이었다. 하지만 마테오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그의 따뜻했던 말들, 다정한 미소,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결국 카르멘은 결심했다. 마테오를 살려야 했다. 그것이 곧 자신의 삶을 구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카르멘은 떨리는 손으로 마누엘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젊은 시절 추억이 담긴 물건들과 함께 이사벨의 대학 등록금에 보태주려고 아껴두었던 돈 봉투가 들어있었다. 카르멘은 눈물을 삼키며 그 돈과 자신의 연금을 합쳐 은행으로 향했다. 비장함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은행 창구에 다다른 카르멘이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할머니, 안 돼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이사벨이 카르멘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할머니의 평소와 다른 행동 거지를 수상히 여겨 몰래 뒤따라온 것이었다. 할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돈 보내면 안 돼요. 이사벨은 미리 준비해온 스마트폰 화면을 카르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마테오가 보낸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다른 이름으로 여러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경고성 게시글들이 떠 있었다. 심지어 그가 사용한 감성적인 문구들조차 다른 사기 사례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했다. 봐요, 할머니. 이 사람 마테오가 아니에요. 할머니를 속이려는 사기꾼이라고요. 만약 진짜라면 지금 당장 저랑 영상 통화해보라고 하세요. 아니면 제가 그 사람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게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사벨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카르멘은 눈앞의 증거들과 이사벨의 외침에 망연자실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마테오의 다정한 목소리, 그가 보내왔던 사랑의 속삭임들, 함께 스페인의 햇살 아래 파티오에서 커피를 마시자던 약속,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녀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랑이 한낱 사기꾼의 교묘한 연극이었단 말인가? 카르멘은 거칠게 스마트폰을 뿌리치려 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사벨은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붙들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의아한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카르멘의 귓가에 웅웅거렸다. 아니야, 마테오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카르멘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떨려 나왔다. 그녀는 이사벨의 눈을 피하며 송금 용지를 다시 집어 들려 했다. 바로 그때 이사벨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외쳤다. 할머니, 제발 저를 믿으세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소중한 돈이에요.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이기도 하고요. 저 사기꾼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이사벨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그리고 어쩌면 그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이성의 목소리 때문에 카르멘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송금 신청서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결국 카르멘은 돈을 보내지 않았다.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카르멘의 영혼은 산산조각 난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사벨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날 이후 마테오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카르멘이 그의 프로필을 찾아보려 했을 때 그는 이미 유령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계정은 삭제되었거나 차단된 후였다.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의 존재는 카르멘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고 선명했다. 카르멘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렸다. 배신감, 수치심,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때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스마트폰은 이제 꼴도 보기 싫은 흉물이 되어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혔다. 이사벨은 방학 동안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던 카르멘도 손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조금씩 기력을 찾아갔다. 이사벨은 할머니에게 섣부른 충고나 비난 대신 그저 묵묵히 함께 있어 주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역설적으로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안달루시아의 태양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났고 파티오의 부겐빌리아는 변함없이 화사한 꽃을 피워냈다. 카르멘은 예전처럼 매일 아침 파티오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 너머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은 듯했다. 어느 날 아침 카르멘은 문득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냈다. 먼지를 닦아내고 전원을 켰다. 화면에는 이사벨이 남겨놓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